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오늘 아침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휴일인데 여러분들 뭐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겠죠. 가족들하고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인데, 반도체 하면은 우리 또 삼성이고, 삼성이면 또 메모리 반도체 1등 아닙니까? 1등. 1등인데 이 1등마저도 상당히 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는 그런 상황을 계속 언론에서 흘러내보내고 있고, 특히 이제 빼앗길 수도 있다 뭐 그런 것까지 나오네요. 거의 협박인지 위기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좀 그렇게 부정적인 시그널의 그런 기사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특히 세금에 관련된 거예요. 세금 참 민감하죠. 세금은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통해서 국가도 정부도 운영되고 또 여러 가지 복지나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이 세금 중에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예요. 법인세. 이 법인세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기업들은 법인세를 좀 줄여주길 바라죠. 줄여주길 바라고 좀 덜 내고 싶어 하는 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또 세금을 가지고 절약하면은 여유분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법인세를 많이 낸다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힘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결론 봤을 때는 전 핵심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세부담이 꽤 크다는 겁니다. TSMC 한 2.5배가 된대요. 요약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담을 좀 줄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주머니를 달고 뛴다, 그런 비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삼전 등 그 한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은 그 미국하고 대만 등의 그 경쟁사 대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는 조사됐어요. 한국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죠. 그 세제 혜택도 턱없이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그 의뢰를 했는가 봐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래서 한국, 미국, 대만의 그 반도체 간판 기업인 삼성과 SK, 인텔, TSMC 이 네 개의 최근 3년이면 2018년부터 20년이죠. 그 유효 법인 세율을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유효 법인세율은 연결 재무제표상 그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표죠. 그 조사 결과 그 3전의 유효세율이 27.3%예요. 27.3% 높아요. 가장 높았고, SK하이닉스가 23.7%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TSMC가 16, 인텔이 16.7%고요. 그리고 TSMC가 11.4%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크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 인텔의 1.6배에 달한다면 1.6배, 삼성의 경우는 그 TSMC의 몇 배? 2.5배 된다고 하고요. 야, 큽니다. 일단 이렇게 세 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와요. 그 절대 금액에서도 삼전의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면 9조 9,973억 원. 거의 아니 삼성이 법인세만 한 10조 냅니다. 10조. 엄청난 돈을 내는 거예요. 국가에다 이렇게 많이 내니까 최고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인텔은 얼마 내는 줄 아세요? 인텔은 4조 7,300억 정도 됩니다. 4조 7,3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TSMC는 와, 엄청 작네요. 2조 6,400억 정도 됩니다. 2조 6,400억. 참, 그러니까 결국 뭐야? TSMC의 4배에 달해요. 삼성이 법인세가. 법인세 엄청 내는 거예요, 삼성이. 그 삼성이 그 법인세 그 차감 전 순이익이 약 36조 원으로 인텔이 28조, TSMC가 23조 원보다 각각 28%, 56%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진 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지금 삼성에서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그 SK하이닉스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약 6조 원이에요, 6조 원. 작은 돈 아니죠. TSMC의 한 25% 수준에 불과했지만은 법인세는 1조 4,781억 원.
그 TSMC 절반을 넘어요. 와, SK하이닉스도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 잘 나가는 TSMC가 고작 2조 6천억인데 SK가 1조 4,700을 내니 SK가 상대적으로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경련의 그 산업팀장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기본적으로 한국 법인세율이 미국이나 대만보다 높은데다 그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유효 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최고 25%인데 미국은 21%고요. 대만은 20%입니다. 높죠, 우리가. 그래서 그 세종대 교수는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법인세율을 캐나다와 독일 수준까지 낮춰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독일 수준이 얼마 되면 법인세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독일이나 캐나다는. 상당히 저렴하죠. 우리는 얼마? 25%가 채 냅니다. 많이 차이 나죠. 일단은 그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은 지난달 23일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때 보니까 최고 대관 담당 책임자라는 게 있어요. 별 책임자 다 있습니다. 보면은 CGO라고 부르는데 별도 성명을 함께 공개를 했어요. 인텔은 그 미국 상원이 올해 초 통과시킨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찬사를 늘어놓은 뒤에 말미에 법안에 근거해서 인텔의 투자비를 지원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대놓고 돈 달라는 거죠. 인텔의 대규모 투자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결국 돈 줘야지 이제 자기들 하겠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그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최근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 육성 정책이 속속 발표되는데요. 과거 은근하게 이제 기업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제 노골적으로 자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미국의 반도체 산업 그 지원법은 파격적인 수준의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자국에 시설 투자를 하면은 투자액의 약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2024년까지 200억 달러의 시설 투자를 계획 중인 인텔은 약 80억 달러, 한 9조 원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큰 혜택을 받는 겁니다. 22조 6천억 투자해가지고 9조 원을 이제 세액 공제 받는 거예요. 그 미국 정부는 그 법안을 위해서 37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럽습니다. 또 EU는 유럽연합은 역내 그 반도체 생산량을 세계 20% 수준까지 늘리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액의 20에서 40%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30년까지 65나노 이하의 공정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이 장비뿐만 아니라 원자재나 소모품 등 수입할 때 무관세를 적용한다네요. 와, 무관세. 참 대단합니다, 중국도. 그러면은 대만은 반도체 그 연구개발 R&D 투자비의 한 15% 한도 안에서 세금을 깎아주고요. 기업이 그 반도체 인력을 육성할 때 보조금을 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대만 정부는 반도체 R&D하고 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 반도체 그 국산을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그 대만 달러죠. 그 규모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패키징 공정 테스트 비용이 40%를 부담한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참 국가에서 이렇게 막 팍팍 지원해 주네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그 반도체 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그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기로는 했어요. 하지만 그 반도체 대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은 초라한 수준인 게 업계 평가입니다. 엄청 초라하다는 거네요. 시설 투자 세액 공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니까 대기업의 시설 투자 그 세액 공제는 기본으로 1%밖에 안 됩니다. 올해부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나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등 그 신성장 기술 분야나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로 올렸지만은 미국 EU에 비해서는 결국 세 발의 피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25% 수준인 법인세율도 독일은 15%예요. 대만은 20%, 미국 21%, 일본 23.2%보다도 높죠.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법인세율이.
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그 OECD 국가 소속 기업 중에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그래서 전국경제인연합회죠. 정경련에서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3전의 그 매출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 줄 압니까? 꼴랑 0.8%입니다. 1.8%, 1도 아닙니다. 0.8%. SK하이닉스는 0.5%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TSMC나 인텔의 정부 보조금 비중은 각각 3%입니다.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삼성과 SK 등 한국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이란 그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닌다. 그리고 그걸 차고 싸운다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등에 입은 그 해외 경쟁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 등에서 이제 뒤처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죠. 결론. 그래서 반도체 협회 전문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가 줄면서 한국의 1등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해외 업체들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향후 한 3년간 한 113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그 대만 TSMC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인텔이나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정부의 그 파격적인 지원을 등에 잇고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기업 간 대결 구도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정책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은 정부가 판을 움직이고 있는데 기업이 알아서 대응하는 식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간섭하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진 않지만은 결국 제가 볼 땐 정부가 최소한 R&D 연구 개발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은 좀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차이 나네요. 너무 차이 나요. 이러니 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장하고 싶겠습니까? 짓고 싶겠습니까? 다른 나라 가서 사업하고 싶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안 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좀 형평성 있게 타국에 있는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을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 있는 관료들 좀 정신 차려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천만이. 제 방송을 들을 것도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저는 그렇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모래주머니 차고 싸우는 격이잖아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힘들지.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좀 답답해서 좀 흥분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짜증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간 좀 잘 대응할 텐데 자꾸 이 정부나 이런 데서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건지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삼성뿐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지원 좀 많이 해줘가지고 좀 우리 기업들이 말 그대로 좀 안심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도 하고 좀 뭔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잘 되겠죠. 향후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편안한 휴일 보내십시오.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